에드가 케이시는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그는 곧 한국 위에 나타날 거대한 신비한 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단지 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혼 자체입니다. 한국은 부패, 불의, 그리고 국민의 성장을 방해한 체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힘은 엘리트들의 권력이나 강자들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이 존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가혹하겠지만 그것은 부활과 구원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국은 수년간 쌓아온 거짓과 마주해야 하며 변화하려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미 타락한 자들에게 내려질 신의 심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윤리의 결여와 약자 착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두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파괴적인 영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의를 회복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장혁명이 아니라 진실의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 힘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가며 누구도 일어날 일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곧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며 모든 사람은 그 변화의 깊이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무너질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변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거리, 가정, 국민의 의식 속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으로부터 온 2개의 선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들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한국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나는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을 전 세계 무대에서 존경과 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첨단 방위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자리 잡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지만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그 방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안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침략의 역사로 인해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하고 주변의 사건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은 더욱 강해져 국경과 이익을 새로운 강도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위 선물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권력 균형을 바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짐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열강들 사이에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안보와 새롭게 회복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혁명입니다. K씨가 예언한 두 번째 선물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정보 분야의 첨단 기술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혁신을 소비하는 국가가 아닌 스스로 혁신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며 첨단 기술 인프라는 한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강대국만이 접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오며 한국은 혁신의 중심지이자 경제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자동화, 생명공학, 그리고 다른 신흥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닌 강력한 경쟁자이자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저항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기회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전력을 다해 그 변화를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해온 엘리트 계층은 그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권력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물들을 축복이 아닌 자신들이 구축한 체제를 무너뜨릴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내부의 저항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은 오랫동안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엘리트 계층은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민중의 각성을 결코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권력을 동원해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은 격렬하겠지만 역사 속 모든 위대한 변화처럼 변화의 힘은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과 방위력으로부터 힘을 얻어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시스템을 지배하던 이들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 억압당했던 이들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강하며 더 통합된 한국을 위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부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쉽거나 고통 없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일본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의 미래에 점점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씨는 일본이 통합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 분열시키는 어두운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온 역사적 전례를 가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서사를 더욱 강화하며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가중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 안정을 해치는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려 들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두 나라 간의 긴장은 마침내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져올 선물입니다. 평화나 화해의 선물이 아닌 불화와 분열의 선물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외부 압력에 대응하려 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자립하려는 투쟁은 더욱 힘겨워질 것입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부와 외부의 세력들이 충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씨는 미국으로부터 이 선물들이 도입된 후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국가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항은 맹렬하겠지만 점차 한국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운명을 더 이상 엘리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직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많은 이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K씨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분열되고 갈라진 상태일지라도 한국은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을 정체시켜온 정치 구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체계를 지배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혼란을 견뎌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정의의 힘은 다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은 한국의 부활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패, 불의, 그리고 소수 특권층의 이기심은 더 크고 숭고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려는 새로운 세대의 각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와 결점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면이야말로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의 목적 아래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붕괴 직전에 있는 정부는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던 권력자들은 강제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만으로는 그 부패한 체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자들의 몰락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규모 운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결국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혁명은 폭력과 유혈이 아닌 진실의 혁명이 될 것이며 국민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아온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마침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기성세대와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청년 세대 사이에는 깊은 분열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욱 어두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력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추구하는 일본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 침략이 아닌 경제적, 역사적, 외교적 압박의 연속으로 한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닌 한국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들을 내세우며 불신과 분노의 서사를 조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역 압박, 환율 조작, 국제 협상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외부의 압박은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한국은 점점 더 갈라지기 시작하며 정치적 긴장이 국민 각계각층 사이에서 고조될 것입니다. 사회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지지하는 이들과 이미 실패한 체제에 집착하며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 사이로 나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내부적인 투쟁만 겪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전방위적인 공격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전쟁은 국가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은 거셀 것이지만 거리에서, 민중 속에서 보통 사람들로부터 솟아오를 힘이야말로 한국을 구원할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희생을 요구할 것이며 그 과정의 고통은 한국이 보다 정의롭고 번영된 미래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될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긴장이 마침내 붕괴 직전의 지점에 다다를 때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 움직임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성장했으며 변화에 반대하던 세력들조차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국민들 간의 충돌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극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심지어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전략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된 국민은 그렇게 쉽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패와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권력 구조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엘리트의 지배를 보장해온 정치 시스템은 하나하나 무너지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낡은 체제의 붕괴는 큰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무너지는 동안 사회는 정체성의 거대한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더욱 절실하게 떠오르며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에도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전략 아래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며 상황을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외교적 전략은 한국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일본은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무기로 삼아 과거의 사건들을 왜곡하고 서사를 조작함으로써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어낼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일본은 무역과 외교의 고리를 조정하여 한국의 안정성과 신뢰를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외부 요인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내부의 개혁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들으며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미래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세대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권력을 지키려는 그들의 몸부림 속에서 민중은 더욱 강하게 결속하게 됩니다. 외부의 개입으로 부추겨진 한국 사회의 내부 분열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그리고 이념 간의 긴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싸움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더 이상 분열되고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 연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이 세계는 숨죽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긴장은 결코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제적 동맹과 외교 관계는 재편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 또한 한국의 재구성 과정에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걸고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권력 게임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외부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위기를 딛고 재탄생한 강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움직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며 그 여파는 나라 전체는 물론 국경 너머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겹치며 한국을 전면적인 변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국내 정치 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으며 그 주위를 맴도는 글로벌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깊이 얽히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진 일본의 압박은 한국 내에 아픈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균열은 한국 국민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조종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했지만 그 시도는 공통의 위협에 맞서 국민을 당열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세대, 계층, 이념 간의 내부 분열은 더욱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권, 부패, 그리고 투명성 결여로 유지되어 온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끝까지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압력과 내부 민중의 각성이 결합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치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급하고 필연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전환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한국을 지배해온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해체 과정은 격렬한 충돌을 수반할 것입니다. 내부의 부패, 경제 조작, 그리고 사회적 불의는 가차없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국민은 마침내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결코 값없이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며 충돌이 있을 것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행하려는 세력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통합된 한국의 등장은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제동맹은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며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억압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낸 회복과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역시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조작의 전쟁, 언어의 전쟁, 국제적 이해관계의 전쟁. 한국이 직면한 싸움은 단순한 내부 혁명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한국산 무기들이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다수는 이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보지만 그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 참여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로부터 그 정당성과 향후 대계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얽힌 이 참여는 한국을 국제적인 주목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외부 압력은 한국 내부의 변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된 한국 국민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경 속에서도 더 강인해질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한국은 더욱 강하게, 더욱 자각한 존재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부패, 이기적인 이해관계,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분열되고 약화된 나라처럼 보였던 한국이 이제 더 강하고 더 단결되며 어쩌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앞에 펼쳐진 미래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정의와 재구조화 위에 세워진 그 미래는 국가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작게 시작되었던 개혁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 경제,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국민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의 몰락과 부패를 떠받쳐온 구조의 해체와 함께 한국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활이 그렇듯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국가는 단지 제도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집단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은 직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에 의해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깊은 고통을 수반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잃고 어떤 이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자들, 그리고 그 과오들을 희생함으로써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변화의 고통은 깊지만 그것은 위대한 시작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2026년 한국은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의 폭로와 엘리트의 몰락으로 시작된 개혁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정치 체제는 재편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아니라 민중의 기반에서 올라온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현실에 더 가까이 있으며
정의와 평등에 더 헌신할 것입니다. 나라는 이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한 번영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은 이제 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일본과의 긴장, 외부의 압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제 새로운 자세로 맞설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능적인 국가가 아닌 역경 속에서도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내는 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분열시키려 했던 일본은 이제 더 강하게 단열된 한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기준이자 영감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부 변화의 영향은 아시아 전역, 그리고 그 너머까지도 깊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재창조할 수 있는 나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그치지 않고 지혜와 정신력 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진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더 강해진 한국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의해 분열된 나라는 아니며 경험과 변화의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빚어진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속에서 언제나 한국의 영적 부흥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의 시기를 거친 후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역사와 실패와 미덕을 껴안으며 한국은 세계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더 높은 힘에 의해 인도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방송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고 즉시 긴장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줄리 그린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언급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시된 시점이라고 했다. 그녀가 이 비전을 설명할 때에 진지한 어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건을 보고하는 듯한 즉각적인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모든 말은 긴박함이 담긴 듯했다. 청중은 이것이 일상적인 방송이 아님을 직감했다. 줄리는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장면에서 한국이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변화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대화와 결정, 국가의 정치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경고가 상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명확하게 왔으며 12월 마지막 주에 나타나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강력하다고 했다. 메시지는 이것이 느린 과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빠르고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가 이 신호는 알려진 지도자들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일련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비전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전통적인 인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평범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반향을 통해 비범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논의를 재편하고 언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의 묘사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기반해 있었기에 기대감을 높였다. 줄리는 한국이 조용한 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외부에서는 완전히 감지되지 않는 내부의 긴장을 축적해 왔으며 이 축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12월 말이 오면 그 변화는 나라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넘을 만큼 강렬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개입이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까지 영향을 주며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의 확신에 찬 말투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어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건들이 점점 더 확고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며 오래 지속되고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의 전환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 단계는 동맹과 의제, 내부 결정을 재구성할 것이며 마치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줄리는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안정성 때문에 이 지역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본 비전은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힘이 곧 표면을 뚫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계시는 어떤 견고한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국제 정세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국은 예상치 못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시기에 그녀의 시선을 두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 매우 좁은 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창은 결정과 전환,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는 메시지들로 특징 지어질 것이며 이 움직임은 정부의 연설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표현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 계시가 갑작스러운 전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연말과 축제에 가장 몰두해 있을 때 발생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줄리는 12월 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직후 이례적으로 선명한 두 번째 비전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한국 남부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역할을 곧 맡게 될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비전은 이 남자가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정치적, 종교적, 언론계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보여주었다. 그의 평범한 외모는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는 조용한 단호함과 깊은 경험을 통해 얻은 명확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줄리는 이 남자가 한국을 뒤흔들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묘사는 이 남자의 선택이 인간적인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세부 사항들로 가득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인식 없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고 줄리는 그의 얼굴에서 피로와 동시에 확신이 비쳤다고 말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걸으며 더 큰 계시로 이끄는 내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주목받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돋보이게 한 것은 곧 나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이 예고된 변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 인물이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기관도 이끌지 않았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으며 영향력을 가진 이력도 없었다. 비전은 그의 힘이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오래된 전통들을 알고 있으며 현대의 발전도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이 균형은 그를 최근의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줄리는 이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그렇게 상반된 두 세계를 오가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시는 또한 이 남자가 농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인 숙련을 뜻했다. 줄리는 그가 땅을 일구고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이 세부 사항은 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다가오는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했다. 한국은 농업 기술과 관련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 남자는 그 발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다. 비전은 이 지식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줄리는 그 남자가 주의 깊고 평온한 눈빛을 지녔다고 묘사했다. 이는 그의 존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비전은 그가 기존의 지도자들과 경쟁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정확한 순간에 등장할 것이며 스스로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월 말이 다가오면 그의 이름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힘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전은 이 남자가 며칠 동안 새벽 전에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그것이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규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조용히 준비해온 과정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일상을 돌보며 단순한 책임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비전은 그의 위대함이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단단한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점이 그가 나라 앞에 드러날 때 큰 영향을 주게 될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비전 속에서 이 남자가 12월 말 직전에 결정적인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착했고 그는 놀라움을 느끼지만 통제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망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느꼈다. 그 내적인 변화는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비전은 그가 조용한 긴박감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그 시간이 왔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줄리는 이 순간이 그의 여정이 바뀌는 정확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시는 그 남자가 그 정보를 받은 후에도 소수의 사람들과만 만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는 군중을 찾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오직 특정한 개인들과만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중 일부는 익숙한 인물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처음 보는 이들이었다. 비전은 이 만남들 하나하나가 다가올 드러남을 위한 중요한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 대화들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 인물은 그의 메시지가 확장되는 데 있어 정해진 역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전은 또한 그 남자가 오래된 문서들과 기술 자료들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전통과 혁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계시는 그의 일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긴급한 필요들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등장할 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이유였다. 그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강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능력은 즉각적인 주목을 끌게 될 것이었다. 줄리는 12월 말이 되면 이 남자를 둘러싼 변화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뚜렷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며 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인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통신 플랫폼을 통해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의 힘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지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진실에 근거할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비전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묘사했다. 12월 마지막 주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가득 찬 일련의 날들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쇼핑을 하며 여행과 축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동시에 전혀 인식되지 않는 또 다른 사건이 병행되어 형성되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언급된 남자는 특정한 장면 속에서 등장했고 그가 행한 어떤 행동이 이후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행동은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으며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것이었다. 줄리는 그가 새벽 전에 일어나 나라를 변화시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비전은 1월 첫째 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나라의 제도들이 변화의 압력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남자의 메시지는 기존 구조의 결함을 드러내고 수년간 외면되어 온 길들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해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와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를 불신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 진실은 차단 시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계시는 이 과정이 어떤 권위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변화는 강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그 남자가 토론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단순하게 행동할 것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퍼져나갔다. 비전은 그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그를 조용히 준비되어 온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과장된 신격화는 없지만 깊은 인정이 따랐다. 그가 전하는 말의 깊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맞닿은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으며 그때부터 한국 사회 전체는 그의 움직임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계시는 메시지가 퍼지는 동시에 두 번째 일련의 사건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건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줄리는 1월이 급격한 반전의 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지도자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연설 내용은 빠르게 바뀌었으며 조용히 내려졌던 결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도는 긴급하게 바로잡히는 듯 재정렬되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은 그 남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가 일으킨 초기 충격의 여파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었다. 줄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 움직임을 무시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어떤 전략도 성공하지 못했다. 메시지는 너무 강력해져 조작이 불가능해졌다. 계시는 한국이 제도적 폭로의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서들, 결함들, 숨겨진 결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반응했다. 이 상황은 더 큰 변화를 위한 문을 열었으며 처음부터 등장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제 국가의 내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계시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아갔다. 줄리는 1월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로 가득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기술들이 갑작스럽게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국은 빠르게 확장되는 국가로 등장했다. 농업이 계시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고 오래된 방식들이 갑작스레 등장한 고급 기술들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충격은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줄리는 이 발전이 단지 실험실이나 연구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나타날 것이었다. 기업들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프로젝트들을 발표하기 시작할 것이며 계시는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이 한국을 전략적인 기회로 바라보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산업의 신흥 중심지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낙관주의의 물결을 일으켰다. 원화는 점차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 평가 상승은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다. 계시는 이 가속화된 성장이 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변화가 앞서 나타났던 그 남자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 과정을 시작하게 한 출발점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사고와 용기, 주도성을 자극했고 국민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 길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쇄신이 비정상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다. 줄리는 이 영향이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내부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계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여주었다. 젊은이들과 노년층이 더욱 쉽게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이 움직임은 정부의 어떤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초기 메시지가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연합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연합은 공적 토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시는 예전에는 나라를 분열시켰던 논쟁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고 보였다. 사람들은 공동의 책임감과 목적의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줄리는 국민이 국가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계시는 이러한 참여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소란스러움이 아닌 단호함이 있었고 사회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 더욱 경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 경계심은 투명성을 불러오게 되었으며 계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나게 될 진실의 압박 앞에서 오래된 구조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줄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거리와 학교, 직장 등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감지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전에는 서로 단절되어 있던 집단들 사이에 연대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감성적인 캠페인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다. 이 인식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한국은 더욱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해갔다. 줄리는 이 새로운 단계가 정부의 담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내부의 변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시는 더 강렬한 국면으로 넘어갔다. 사회적 연대가 정치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권력층을 압박했고 이 압력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개혁들을 앞당기게 만들었다. 줄리는 법률들이 신속히 재검토되는 모습을 보았고 수년간 묻혀있던 옛 프로젝트들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재조직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한국은 자국민조차 놀랄 만큼의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비전은 정부가 이 압박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권력자들은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줄리는 이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격렬한 시위나 충돌 없이 일어나며 점점 확산되는 국민 사이의 합의에서 힘이 나왔다. 나라의 모든 움직임이 집단적인 주의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감시의 흐름은 한국을 조직된 대중 참여의 모범으로 바꾸어 놓았다. 개시는 더욱 강렬한 단계로 이어졌다. 줄리는 한국이 내부의 변화에 따라 외부 변화까지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보았다. 이 새로운 주기의 첫 장면은 북한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내부 국민들의 정서적 압력 증가로 인해 체제 내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개시는 내부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불만의 작은 신호들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신호들은 예기치 않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북한의 단단한 체제는 자국민의 압력으로 인해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줄리는 남부에 있던 그 남자의 메시지가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찰했다. 앞서 나타났던 문화적, 정서적 통합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고 개시는 북쪽의 사람들이 남한 내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떤 공표나 캠페인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그 연결은 그 남자의 메시지가 실제로 중요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농업은 그중 핵심적인 분야였다.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남한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과 비교되면서 조용한 압박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점점 더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개시는 이 시기 동안 북한 정권이 내부 서사의 통제권을 잃고 있음을 인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당국은 서둘러 주요 절차들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이 시도는 오히려 여러 실패를 낳게 되었다. 줄리는 연초에 북한에서 예기치 못한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고위층 내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민은 놀라움으로 반응했고 국제 관측자들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줄리는 이 변화가 남한에서 시작된 움직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개시는 중국으로 이어졌다. 줄리는 그곳에서 훨씬 더 강렬한 상황을 보았고 수년간 누적되어 온 내부 위기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다. 비전은 청년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강경하게 반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사회적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손실을 겪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그중 가장 매력적인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개시는 무역 경계선들이 빠르게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사업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줄리는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과거의 정책들은 이 위기를 지탱할 수 없었고 여러 지역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추구는 내부 분열을 야기했고 개시는 주요 지역들에서 전략적인 시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은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형태였다. 줄리는 정부가 이러한 반응을 억제하려 할 것이나 확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 체계는 빠르게 소모되며 약화되기 시작했다. 개시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아시아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변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했지만 한국은 예외로 등장했다. 비전은 국제 기업들이 한국을 확장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빠른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한국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전략적 경로가 되었다. 줄리는 이 발전이 남부의 그 남자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의 농업과 신기술에 대한 지식은 국제적인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중국의 위기가 지역 내 역학 구조에 깊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관찰했다. 기존의 무역 동맹들이 재편되고 한국은 주요 협정들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게 되었다. 세계적인 불안정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었고 개시는 국제 지도자들이 한국 당국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위상은 눈에 띄게 변화했고 더 이상 떠오르는 국가로만 여겨지지 않고 지역 리더로서 부상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줄리는 이 단계가 한국 국민에게 깊은 정서적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묘사했다.
국민은 뭔가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전진의 감각이 사회 전반에 뚜렷이 퍼져갔다. 나라가 전례 없는 지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동시에 기대와 긴장 속에 반응하게 되었다. 계시는 이러한 고조된 분위기가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계시는 처음 이 과정을 시작한 그 남자가 여전히 단순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국가적으로 정서적 기준점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하나의 징표로 인식했다. 그의 메시지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정을 작동시켰다는 인식은 조용한 형태의 인정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국가적 변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줄리는 북한에서의 긴장과 중국 위기가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협상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계시는 분석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외교적 만남들이 성사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만남들은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재정의하며 국가가 지역 내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계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날 사건들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했다. 계시는 일본으로 이어졌고 줄리는 그곳에서 긴장과 변화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를 관찰했으며 비전은 국가 일상에 영향을 주고 깊은 정서적 충격을 일으키는 자연적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충격은 전면적인 파괴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본 사회 내부를 흔들어 놓았다. 이 시기 이후 일본 정부는 강한 질문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지도력은 안정성을 잃기 시작했다. 나라는 정치적 미래를 두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하게 되었다. 줄리는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 그룹은 이미 현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청년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비전은 이 새로운 정치 블록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는 제안들을 내놓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일본 사회는 놀라움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반응했다. 변화에 대한 감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오랫동안 회피되어 왔던 주제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경직성은 점차 새로운 관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동시에 계시는 일본 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움직임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지역을 찾기 시작했다. 외부의 시선은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줄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비전은 한국 지도자들이 과거에는 다른 국가들이 주도하던 전략적 논의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한국은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줄리는 한국이 지역 대화를 중재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관찰했다. 계시는 한국, 일본,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회담들을 보여주었고 이 회담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 형성의 문을 열게 되었다. 한국은 이 논의들 속에서 더욱 단단한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12월 말 이후 내부적으로 겪은 변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만들어냈고 한국은 어떤 지배의 의도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계시는 일본이 자국의 내부 문제를 자각한 후 한국에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접근은 지역 안정을 위한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한국은 신중한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다. 비전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 대화들은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 연합은 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재편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중심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줄리는 동시에 중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묘사했다. 내부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 결국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계시는 중국 당국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외교적 협상이 새롭게 등장했다. 한국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 다시금 전략적 참여국으로 등장했고 이는 한국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영향력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계시는 점차
가장 강렬한 국면으로 향했다. 줄리는 하나의 특정한 시점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12월 말과 1월 초 사이의 기간이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들 모두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 발표들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었지만 계시는 세 나라가 동시에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려간다고 보여주었다. 아시아 지역의 시민들은 놀라움으로 반응했고 국제사회의 관측자들 역시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결정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부 정치 재편과 관련된 결정이었고 발표 직후 즉각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놀람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반응했고 이 결정은 한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줄리는 이 결정이 앞서 등장했던 그 무명의 남자가 시작한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메시지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기반을 제공했다. 동시에 중국 역시 자체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 발표는 내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체제 재조정의 시도였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성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줄리는 중국 시민들이 이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경계심을 품은 채 반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라는 조정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고 비전은 이 조정이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임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은 아시아 전체의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일본 역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된다. 계시는 이 발표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블록은 일본 정치 전체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이 발표에 놀라움으로 반응했고 아시아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재건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었다. 줄리는 이 세 가지 발표 이후 전 지역에 걸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다. 12월 말에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한국의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고 계시는 국가 간의 보기 드문 협력이 형성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협력은 필요에 의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인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자 중심으로 떠올랐고 그것은 힘이 아닌 이룬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처음 이 움직임을 일깨운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계시는 이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다.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아시아는 가속화된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졌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이 마지막 비전이 시청자에게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견들은 집단적인 이해를 깊게 하고 이 예언적 시나리오의 전개를 함께 따라가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